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대치 상상독학 하이브리드에서 재수를 하고 2025년 서울대학교 공예과에 합격한 왕지후입니다. 저는 2025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100분이 98,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100분이 85, 생윤 2등급 100분이 93, 사문 1등급 100분이 98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공예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율전공 두 군데에 합격했습니다. 현역 때까지는 서울대만을 준비하였었는데 서울대를 불합격하고 지원했던 나머지 학교도 불합격해 재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저의 꿈과 목표를 다지며 입시를 다시 한번 도전하였습니다. 미술학원 서울대 조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상상미학에 나와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재수인 만큼 이번에는 수학 성적을 올려서 홍익대학교 비실기를 붙여놓고 서울대에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어, 사탐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상태여서 수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변 학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독학 하이브리드과는 수학 공부에 집중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적당히 시간 배분해서 챙겨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최고의 강사 라인업,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게는 최적화된 환경이었기에 고민 없이 등록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제 현재 상황과 전략에 딱 맞는 상담을 해주셨고 일단 서울대를 떨어져도 홍대는 무조건 간다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확실한 입시 플랜을 세워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역 때까진 유명 프랜차이즈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해이한 관리 시스템에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독학에서의 관리는 매우 철저하고 학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상독학에서 수학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저와 같이 서울대 디자인과나 공예과를 목표로 하는 입시생뿐만이 아니고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도 꽤 있어가지고 왠지 모르게 묘한 경쟁심을 느끼면서 꾸준히 저를 책찍질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설을 보기보다는 기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김재용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당시 저는 잘 볼 땐 1등급, 못 볼 땐 3등급 정도로 감에 의지한 풀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용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 제가 감으로만 풀던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고 또 체계화시켜 저점을 높이는 공부에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 경험이 있는 만큼 연계 지문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였고 문학은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독서는 모든 지문을 훑어보되 제가 약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았던 과목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수포자였다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 다시 시작했던 케이스입니다. 속성으로 개념을 진행하느라 개념 사이사이가 빈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상독학에 출강하시는 메가스터디 이현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역시 상상독학에 출강하시는 시대인재 정순준 선생님 수업을 통해 심화 개념, 어려운 사전 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입시에서도 실기는 서울대만 준비하였기 때문에 홍익대를 붙여놓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인 수학 3등급 이상을 맞추기 위해 수학의 대부분의 시간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역 때 5등급이었던 만큼 정순준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기는 조금 벅찼었지만 한 문제에 3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노력해보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모의고사에서 국어탐구는 1등급이 유지가 되었기에 대표님과 상담한 대로 수학에 주마다 35시간 이상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 때 6월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5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좌절하였었는데 두 선생님의 격려와 조언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고2 이후로 공부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로 감 유지만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특성상 쉽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특성상 감점제로 들어가는 영어 등급을 올리는 데 노력을 하기보다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등급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 학원에서 푸는 모의고사 오답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때도 아슬아슬하게 81점으로 2등급이 되었는데 저는 재수 동안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라 영어 공부할 시간에 수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역 때 사회문화를 망쳤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수학하랴 국어하랴 사탐에 소홀해졌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기에 고3 때 항상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던 생활과 윤리보다는 사회문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상상독하게 출강하시는 사회문화 문서연 선생님의 수업을 수능 때까지 풀커리로 들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은 개념이 적은 만큼 철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서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흔히 이야기하는 퍼즐식 문제의 대처 능력을 길렀고 망해도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제가 상황 대처 능력과 멘탈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기에 현역 때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했기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멘탈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고1 때 수학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적은 시간을 쏟은 것이 아님에도 저는 5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은 기출 1회독만 해도 3등급이 나온다는데 저는 6회독을 해도 낮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의 학습 컨설팅에서도 수학에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었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해결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현역 때는 효율적으로 공부에 시간을 배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주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풀지 찾는 데에도 시간을 썼었고 제가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공부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독학은 하이브리드라는 이름답게 질의응답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시거나 단과 선생님과의 컨설팅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짚어주셨기에 그저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는 환경 속에서 하루 14시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수능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결과에 가깝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많이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재수기간 제 스트레스의 99%는 수학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꿈에서도 어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꿈을 꾸었고 시간을 이렇게나 수학에 투자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육모에서도 5등급을 맞으면서 잠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포기한다고 해도 막상 공부 아니면 할 게 없기도 하고 나중에 지금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육모 때 슬럼프 이후로는 그전보다 독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상상 독학의 독이 홀로 독이 아니고 독할 독입니다. 6월 평가원 이후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지독했다 할 정도로 독하게 공부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은 가끔 상상미학 선배님들 합격 인터뷰도 보고 오늘 제가 합격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서울대에 합격해서 나도 꼭 합격 인터뷰 해야지 하는 상상도 하면서 서울대에 무조건 가고 만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능이 다가올수록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졌기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극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99% 성공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역 때 후회로 가득 찬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시하게도 수능이 끝나고도 아쉬움만 짙게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는 수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비록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더라도 후회는 전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잘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어떤 시험에 열정을 다해서 몰두해 봤던 경험은 제게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노력을 기준 삼아서 앞으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1초를 아까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 독학은 단과 수업과 충분한 자습이 병행되는 시스템인 만큼 본인에게 주어진 자습 시간에 얼마나 수업 내용을 확실하게 소화해내고 공부한 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 대신에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시간이 와도 이 시간이 지나고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고 후련하게 수능장을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후배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모든 상상독학 선생님들께 감사하지만 그중 대표님께서 상담회 통해 저의 전략을 잡아주시고 그 전략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멘탈적으로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서울대에 가야만 하고 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시간 관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능 마지막 날 전 잘 보고 오라고 주신 초콜릿이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잘 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 매주 신청해서 볼 수 있었던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이 약하다고 했던 만큼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 상황을 대처해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 수능과 똑같은 시간표로 여러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특히나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상독학은 보물창고입니다. 상상독학은 풍부한 컨텐츠로 쌓여있는 보물창고이고 그 창고 안에서 얼마만큼 무엇을 들고 나올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은 충분하니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게 있어 상상독학은 보물창고라고 생각합니다.